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입시 뉴스는요, 2024학년도 6월 모평에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또 분석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희영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학년도 6월 모평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에듀동아 6월 5일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편을 살펴볼 텐데요. 학습편 1번, 오답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답에도 원인이 중요할 텐데요. 실수 때문일지, 미학습 때문일지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3월, 4월 혹은 그 이전의 모의고사도 같은 방법으로 오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3월 그리고 6월 시험만이라도 오답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답 원인의 유형별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배운 내용을 잊어버려서 오답이 생겼다면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특정 문제 유형을 틀린다면 유형별 공략 강의나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원인을 분석해서 필요한 전략이 나왔다면 구체적인 노력을 분량 단위로 구체화를 시켜야 하고요. 목표 학습 기간 동안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천하면서 피드백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수시 지원 전략을 위해서는 모평 성적을 기반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평균 100분위를 활용해서 지원 가능 대학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학생부, 경쟁력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능 경쟁력이 더 크다면 논술 전형을 고려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 설정하고 있어서 수능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도전하기 좋다고 기사에서 조언을 하고 있고요. 기본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강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부 경쟁력이 더 크다면 기말고사에 매진한 이후에 수능 최저를 대비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신 정석이 좋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다. 3학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긴 하지만 교과 반영 비율이 과목별, 학년별로 다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말에 매진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학생부, 모평 성적 모두 부족한 학생들은 전략적인 수능 준비와 함께 약수령 논술 도전을 또 권하고 있었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기반으로 본인 계열의 유리한 영역을 기본부터 다지는 수능 학습을 우선시하고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을 기본으로 인문계열 희망자는 국어, 자연계열 희망자는 수학 순으로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약수령 논술 도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수시에서는 가천대, 수원대 등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논술 문항의 난이도도 기존 적성고사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번 6평은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평이했다가 평가원 자체도 올해 뭐 킬러 문제를 안 내겠다. 네, 작년에 그렇죠. 그 수학이랑 국어에 표점 만점 차이가 11점 정도 꽤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겠다라는 게 올해 의도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수학생들한테 들어봐도 수학이 킬러 문제가 그렇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식의 킬러 문제 뭐 그런 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6월 난이도는 일단 국어는 독서 파트죠. 그러니까 비문학이 좀 평이해서 애들의 긴장감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이 예년보다 약간 좀 까다로웠다는 평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국어는 그 전반적으로는 쉬웠다. 그러니까 일단 평이었고, 그다음에 수학이 작년도 수능 정도 난이도였는데
문항 배열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게 랜덤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해본 건지 이제 9월까지 좀 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항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하여튼 3등급 이상 학생들 중에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 해당되는데 1, 2등급은 솔직히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등급은 특히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5등급 이하 이번에 5등급이 31점이었어요. 100점 만점 30점 정도야. 그러니까 5등급 이하 친구들은 배열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제가 핫한 이슈는 2등급, 3등급 정도이지 않을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계속 영어 선생님들이 자기네들 좀 봐달라 그런 의도인 것 같아. 우리도 인기가 좀 있고 싶어요. 어려워지나요? 계속 어렵게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실제로 뭐 이제 수능에서 목표 1등급 목표는 한 7에서 8% 사이니까 이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꾸준히 영어 학습을 규칙적으로 좀 두는 게 필요할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나오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1등급 없는 건데 뭐.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다 1등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2등급이야. 네. 상관없잖아. 네. 그럼 그래서 상관없겠네요. 뭐 너무 이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의 특징은 어쨌든 규칙적으로 봐줘야지 안 까먹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규칙화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과학의 경우는 이게 2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안 나와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성적표로 나오면 지금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2가 지금 화2 만점이 뭐 90에 가까운 걸로 원래 그 원 과목 만점은 한 72점 정도 만점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90이니까 만약에 서울대 내면은 화학 2를 선택해서 다 맞은 친구는 원을 한 친구보다는 10점 이상 추가 점수를 받으니까 수학을 뭐 2개 틀려도 상관없어. 뭐 그 정도의 여기서 그냥 어부지리를 얻을 확률이 높거든. 근데 이제 이게 변환 표준 점수 100분위로 반영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화2에서 다 맞아도 100% 뭐 원 중에 100%면 둘이 동점이야. 근데 이게 완전 그냥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점수인데 원은 1등급 점수가 보통은 45점 전후거든요. 근데 요번에 1등급 점수가 2의 경우는 35에서 39에서 끊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가 2를 의무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2를 선택 안 한 친구가 무지 많아진 거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등급 컷이 원점수 기준으로 무지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2등급 컷은 무려 20점대 후반입니다. 2등급 받을 수 있나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생들이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데 3등급은 20점대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 그냥 화투 지금부터 해서라도 어영부영 25점 받으면 3등급인데 되지 않을까? 그러고 할 수 여지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변동, 혼란스러움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학의 경우는 1등급이 미적분 기준으로 한 80점 초반 80에서 82 정도로 예측하니까 작년 수능보다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2등급은 조금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한 70점 초반이야. EBS는 71점으로 2등급을 예측했거든요. 70. 그럼 3등급이 61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수학은 사실 등급 그 단원이 뭔지 정확히 인지만 하면은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4등급이 46점으로 EBS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5등급이 30점이에요. 그럼 100점 만점에 30점을 받으려면 만만치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고난이도 문제 꺼지고 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위주의. 풀 수 있는 단순 계산 문제만 풀어내도 2점, 3점짜리 다 맞으면 48점이니까 오. 그 나머지 중에 이제 재수 좋으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실은 수학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너무 일찍 아이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문제만 착실히 풀어도 충분히 등급이나 정시까지 노려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우리 맨날 신문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학원에서 설명해야 하면 만점이 몇 점이고 1등급 컷이 몇 점이다. 맞아요.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오씨 나는 원래 안 되나 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뭐 중앙대나 경희대 뭐 이런 데도 보면 문과 쪽은 수학이 4등급인데 국어랑 탐구를 잘 보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나온 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포기하고 미리 결단하지 말고, 그 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배치표 내지는 어디가에 발표된 성적들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좀 수학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만회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런 구상이나 시나리오를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6평 이후의 전략으로는 수능 목표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수능 목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시로 득점 총점을 높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수능 최저만 맞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최저가 2합 5야. 네. 나는 어차피 수시로 갈 거고 그 정도 성적은 된다고 하면은 최저로 2합5를 맞출 거면 이제 네 과목을 다, 4개 영역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좀 좁혀갈 필요가 있겠죠. 영어가 어영, 부영 2등급 나와. 그러면 3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 과학을 2과목을 다 해서 3을 받을 건지, 아니면 수학이 컷이 아까 봤듯이 60점대 초중반이면은 내가 그냥 수학을 집중적으로 좀 파가지고 올릴 건지, 뭐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어떤 친구는 국어를 올리는 게 자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영어 올리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고 수학을 올리는 게 편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는 그래? 그럼 나는 화투를 해서 어영부영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을 어떤 용도로 쓸지를 이제는 좀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입시 전략을 뭘로 짜든 간에 이제 남아있는 공부할 건 이번에 기말고사 한번 빼고 나면 수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가성비를 좀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막 시간이 아직도 500일 남은 2학년들은 가성비를 따지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필수 과목부터 해야 돼. 수학부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를 꾸준히 해야 돼. 그런 게 필요하지만 당장 고3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자기의 입시 전략에 맞는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남은 기간에 공부했을 때 최대한 성적이 오를 만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가성비를 좀 고려해라. 이 반대되는 게 관성적 학습입니다. 관성적 학습. 그러니까 이과 애들 왠지 수학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수학이 62점이었는데 그래 인생은 수학이야 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수학을 했는데 66점 받았어. 4점이 오르긴 했으나 과연 그 기간에 수학을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꼴랑 4점 8점 오르는 게 과연 내가 지구과학원이나 아니면 국어를 한 2시간씩 더 투자해서 공부했을 때 10점 이상 또는 12, 3점 이상 올라가면 이거 뒤집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측면에 관성에 입각해서 공부하는 시기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에게 맞는 과목 올리기 전략, 점수 올리기. 이제 필요한 건 결과밖에 없습니다. 고3이 예를 들면 수능 성적표 받는 날 내가 니들 얼마나 열심히 고3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 누가 알아? 오로지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팽팽 놀았어도 성적이 올랐다. 6평보다 내가 11월 수능에서 6평보다 7점 올랐어. 12점 올랐어. 이거밖에 결과밖에 없어요. 모든 걸 이제 결과 중심으로 턴할 시기가 왔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탐투를 둘러싸고 요즘 좀 핫 이슈가 된 측면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연대, 고대부터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 지방에 있는 의대들 대부분이 국어, 영어,
아니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네. 그리고 영어는 등급이잖아. 그 다음에 탐구를 특히 과탐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로 반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100분위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가 과탐에 대해서 100분위가 100이면 72.3을 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점수를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가 재작년부터 풀어버렸죠, 이걸. 그냥 우리는 표점 할래. 근데 왜냐하면 표점하면은 아이들이 그 표준 점수 잘 나오는 아니 저기 100분이 잘 나오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물리도 과감하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측면으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표준 점수로 과학을 반영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서울대가 과학2를 의무 지정해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노리는 상위권 애들이 굳이 2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2를 하던 그 집단이 원래는 이렇게 마름모도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길쭉한 마름모였거든요. 위가 작아. 그랬는데 이 그나마 있던 위마저도 싹 없어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너무나 쉬워지는 경향. 이번에 2 과목들이 상당히 쉬웠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변동이 되면서 잘 본 학생은 몇 명 안 되고 극소수고 나머지는 2를 왜 많이 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2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왜 2를 할까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고3 내신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고3 내신에서 물투 화투를 했는데 수능하려면 또 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원 지원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쳐봐. 부담이 아니고 일단 공부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 정시로 갈 것도 아니니. 왜냐면 우리나라 현재 고3들이 정시를 포기한 비율이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수능을 하는 거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시는 내가 지방 가서도 물어. 야, 너는 수시로 갈 건데 수능은 도대체 왜 정시를 했니? 그리고 네가 수시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능 최저 있는데도 없구만. 그래도 하는 거야 그냥. 하던 거 그냥 그대로 관성적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하듯이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놓은 친구들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해. 수능 대비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를 선택한 애들은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 왕창 있고 일부 공부한 애들이 위에 딸랑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 표준 점수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격차가 엄청 심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발휘하는 대학이 국립경상대. 근데 여기 경상국립대죠. 여기 의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이 경성대, 약대가 있어요. 공주교대, 국민대, 인서울이잖아.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 여기도 또 의대가 있어. 그 다음이 대구교대, 교대죠. 동아대 뭐가 있어요? 의대. 동의대, 한의대. 부경대, 부산의 국립대니까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 인서울이죠. 서울교대, 서울대. 그 다음이 원광대, 여기 의대, 한의대, 약대 다 있어. 이화여대, 의대, 약대 다 있죠. 그리고 인서울이지. 인제대, 의대 있죠. 전남대 다 있지. 그 다음이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여기 의대, 약대, 수의대 다 있죠. 한국항공대, 그 다음이 한국해양대, 국립대지. 한림대, 의대 있죠. 홍익대, 인서울이지. 요런 정도가 표점을 반영하는 거. 내가 만약에 결단을 내는 거야. 나 지구가 외울 게 너무 많아, 너무 싫어. 근데 화학2 하면은 잘 나올지도 몰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쉬워지고 포기한 애가 다 많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연히 선택을 했는데 진짜 표준 점수가 90점 나오고 그러니까 수학 3등급 받고 서울대 붙을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난리 브루스가 올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학교들이나 학원들에서도 수능 최저 3등급 맞추는데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약간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상위권이 2를
응시한 친구들이 감소하면서 로또가 돼버리는 거고 내 실력과 상관없어. 왜냐면 표준 점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50점 만점에 30점 받았는데 남들이 다 5점 받으면 아이고. 내가 1등급이야. 그렇죠. 표준 점수는 막 90점 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 아랍어 옛날에 문과 아랍어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아랍어 애들이 몰라도 문자도 모르고 5번만 다 찍어도 2등급 나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수 있다가 지금 약간 과탐투를 둘러싼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친구들은 반응하냐 하면 안정적으로 과탐이 다 1등급이 나와. 그러면 굳이 내가 그걸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모험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별 영향을 안 받겠지만 국어 수학은 1등급인데 과학만 맨날 3등급 나와. 해도 안 나와. 이 열받으면 한번 해볼 여지도 있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과탐2가 지금 느닷없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과탐2는 아마도 매우 쉽거나 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이제 올해 만약에 이런 혼란이 생기면 내년에는 대학들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확 줄어들 여지도 있다. 왜냐면 이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변환 표준 점수로 100분위 베이스로 서울대부터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9월 모평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요번에 6평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과연 과탐 8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가 만점일 때, 1등급일 때, 2등급일 때, 3등급일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봤지만 우리가 3등급이 20점 살짝 넘으면 2는 3등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혹시 약수령 논술 이야기는 혹시 어떤 이야기인가요? 약수령 논술은 뭐냐면 논술이 원래는 베이스가 문과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 논술이라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통으로 글 쓰는 게 보통 논술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글을 읽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생각을 천자로 써라, 이천자로 써라 이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도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에 수학을 사용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였어. 근데 그게 너무 문과 애들한테 수리 논술이 부담이니까 그 다음에 바뀐 게 수능 서술형의 논술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 같이 문학수가 좀 많아진 걸 시까지 세워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약수령이란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형이긴 한데 3점짜리야. 네. 쉬운 거야. 근데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통으로 쓰던 걸 쪼개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거 뭐야? 가나 다 제시문이 있으면 가를 백자로 요약해라. 나와 다의 공통점을 써라. 그러면 이제 몇 자 안 되는 걸로 쓰는 거죠. 몇 자 이내로 써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통합 논술, 통으로 쓰는 논술을 쪼개는 질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통합 논술이나 통으로 글 쓰는 거에 비하면 매우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언론에서도 잘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 기초를 잘 공부하다 보면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그걸로 생기고. 이 약수령 논술은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언제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실체를 보는 게 제일 나아요. 뭐 내가 도전할 만한 정도인지. 서울 가서 남대문 보고 온 사람이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남대문 한번 보거나 사진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6월 모평 리뷰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